싱가포르 학교에서 한글을 채택해서 배우겠다고 난리가 났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한글은 우리의 서로 다른 심장을 하나로 이어주는 다리였습니다. 다양한 피부색과 언어, 문화를 가진 우리가 처음으로 진정한 소통을 경험한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태어났지만 같은 글자로 서로의 영혼을 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라이샤 빈 아흐마드입니다. 싱가포르의 차이나타운과 리틀 인디아가 만나는 경계에 위치한 중학교에 다니는 15살 소녀입니다. 제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단순한 학교 프로젝트가 아닌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킨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겉으로 보기에 완벽합니다. 하늘을 찌르는 마리나 베이 샌즈, 가든스 바이 더 베이의 슈퍼트리,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불빛들. 하지만 이 완벽한 도시국가의 가장 아름다운 보석은 바로 여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 그리고 더 많은 문화가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곳이죠. 그러나 이 다양성의 천국 속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벽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벽의 이름은 언어였습니다. 4개의 공식 언어가 공존하는 이 작은 나라에서 우리는 종종 서로의 마음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교실에 앉아 있어도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집에서는 말레이어의 부드러운 선율이 흘렀고 학교에서는 영어의 딱딱한 리듬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이면 교실은 중국어와 타밀어의 다채로운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 소리의 바닷속에서 저는 종종 외로움의 섬에 갇힌 느낌이었습니다.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려도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이샤, 니하오마. 중국계 친구들의 따뜻한 인사에도 저는 그저 어색한 미소만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제게 미지의 세계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서로 다른 별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어도 멀게 느껴지는 그 거리감이 때로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학교 문화교육 시간에 웡 선생님의 특별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우리의 세계를 영원히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학기부터 우리 학교에서는 새로운 실험 수업을 시작합니다. 교실이 숨죽인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한글 프로젝트이며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아이샤탄 교수님이 제안하신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은 공통 문자로 한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교실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한글? 그게 뭐야? 한국 글자를 왜 배워야 하지? 우린 한국인이 아닌데.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미 영어와 말레이어 사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또 다른 문자를 배워야 한다니요. 하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우리의 세계를 하나로 잇는 다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웡 선생님은 차분히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 체계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로의 언어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같은 문자로 의사소통할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언어 수업이 아니라 여러분이 서로를 더 이해하고 연결되는 방법을 찾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집에 와서 바로 아이샤탄 교수님에 대해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분은 말레이계와 중국계의 혼혈로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언어학과 교수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아이샤 교수님은 어린 시절 언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집에서는 말레이어와 중국어를 섞어 사용했지만 학교에서는 영어로 수업을 들어야 했죠.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세 개의 언어 사이에서 늘 혼란스러웠어요. 어느 언어도 완벽하게 내 것이 아닌 것 같았죠. 그러다 대학에서 언어학을 공부하면서 다양한 문자 체계를 연구하게 되었고 한글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은 제게 계시와도 같았어요. 아이샤 교수님은 한국에서 연구 활동을 하며 한글의 과학성과 실용성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한글이 다양한 소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배우기도 쉽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만약 싱가포르의 다양한 인종들이 공통된 문자를 사용한다면 어떨까? 그렇게 시작된 것이 한글 프로젝트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연구 그룹으로 시작했지만 곧 교육부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몇몇 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가 그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아이샤 교수님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직접 우리 학교를 방문하셨습니다.
por 그녀는 educadores 지적인 e 분위기의 pais de 여성이었습니다. alunos, 그녀가 por 교실에 educadores 들어서자 e pais de 모두의 시선이 alunos, 집중되었습니다. por educadores.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샤탄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특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녀는 천천히 칠판 앞으로 걸어가더니 분필을 들고 한글로 무언가를 썼습니다. 다양성은 아름답다. 이것이 한글로 쓴 다양성은 아름답다라는 문장입니다.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에요. 한글은 생각을 연결하고 마음을 나누는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이 글자를 통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샤 교수님의 열정적인 설명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의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었고 우리의 질문에 진심으로 답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왜 하필 한글인가요? 다른 문자는 안 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세계의 많은 문자 체계를 연구했습니다. 아랍어, 데바나가리, 히브리어, 그리스어. 하지만 한글만큼 배우기 쉽고 과학적이며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문자는 찾지 못했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거의 모든 언어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글은 특정 문화나 종교와 연결되지 않은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요. 싱가포르처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에서는 이런 중립성이 중요합니다. 그녀의 설명은 논리적이었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아이샤 교수님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정말로 싱가포르 학생들의 삶을 바꾸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방문을 마치고 떠나기 전 아이샤 교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젝트는 실험입니다.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배우고 이해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많은 것을 배울 것입니다. 한글만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요. 첫 한글 수업 날, 우리는 모두 긴장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칠판에는 이상한 기호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것이 한글의 자음입니다. 그리고 이건 모음이에요. 아, 야, 어여.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께서 한글의 역사를 설명해 주시면서 저는 점점 더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1443년에 세종대왕이라는 한국의 왕이 만든 문자입니다. 그는 일반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원했어요. 그래서 한글은 매우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자음은 발음할 때 입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선으로 표현했지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문자가 단순히 소리를 적는 도구가 아니라 철학과 지혜가 담긴 예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계속되면서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한글로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각자의 이름이 한글로 표기되는 것을 보는 순간 교실에는 신기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처음으로 제대로 발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영어로 변형된 이름이나 서로 다른 발음으로 부르던 것이 이제는 정확한 소리로 불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 달 후, 저는 자리 배치 변경으로 새 짝꿍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메이링이었습니다. 그녀는 중국계 싱가포르인으로 집에서는 중국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언어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글로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첫날, 메이링은 제게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 라이샤. 오늘 수업 어땠어? 저는 놀랐지만 곧 한글로 답장을 썼습니다. 안녕, 메이링. 조금 어려웠어. 하지만 재미있었어. 그렇게 우리는 매일 한글로 짧은 메모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였지만 점차 더 깊은 대화로 발전했습니다. 라이샤, 내 이름의 뜻이 뭐야? 기쁨이라는 뜻이야. 메이링은 아름다운 영혼이라는 뜻이래. 우리는 서로의 문화, 가족,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메이링은 더 깊은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너도 외롭니? 그 질문을 읽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응, 가끔은 그래. 다들 자기 언어로 이야기할 때 나만 따로 있는 느낌이야. 메이링이 다시 쪽지를 건넸습니다. 나도 그래. 중국어로 말하면 다른 친구들이 이해 못해. 영어로 말하면 내 진짜 생각을 표현 못해. 항상 중간에 있는 느낌이야.
그 솔직한 고백은 우리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메이링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한글로 공동일기를 쓰자. 아무도 우리말을 모르게. 비밀 언어처럼 어때? 메이링의 눈에 처음으로 작은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파란색 공책 한 권을 샀고 그 첫 페이지에 한글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공책은 라이샤와 메이링의 비밀 세계입니다. 여기서는 모든 진실을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밤 공책 한 권을 돌려가며 매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한글로 적었습니다. 그것은 마법 같았습니다. 메이링은 점점 더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젯밤 우리 부모님이 크게 싸우셨다. 아빠가 집을 나가버리셨다. 중국 본토로 돌아간다고. 정말 무섭다. 아빠가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 일기를 읽는 순간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메이링의 슬픔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답장일기를 썼습니다. 메이링, 정말 힘들겠다. 내가 옆에 있을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저도 제 깊은 아픔을 나눴습니다. 메이링, 작년에 내 남동생이 심한 병에 걸렸어. 부모님은 치료비 때문에 집을 팔아야 했고 지금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 다른 친구들이 내가 가난해졌다고 수군거리는 것 같아. 하지만 그보다 더 마음 아픈 건 동생의 병이 나아지지 않는 거야. 부모님은 동생의 치료비를 대기 위해서 더 많이 일하고 계셔. 그런 부모님을 보면 마음이 아파. 우리의 한글 일기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물과 희망, 두려움과 꿈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영어나 중국어, 말레이어로는 표현할 수 없었던 우리의 가장 깊은 감정들이 한글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2달째 되던 날 아이샤 교수님이 다시 우리 학교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수집하기 위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학생들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신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이샤 교수님의 눈빛이 순간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더니 교실의 창문 너머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년 전 제 아들 라피크가 영원히 떠날 뻔했어요. 교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라피크는 항상 밝고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모든 것이 변했어요. 그 아이는 말레이어와 중국어를 모두 사용하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학교에서는 영어만 사용해야 했죠. 선생님들은 그의 불완전한 영어를 지적했고 친구들은 그의 이상한 억양을 놀렸습니다. 교수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라피크는 악몽에 시달렸어요. 엄마, 난 왜 말을 제대로 못해요? 난 왜 달라요? 그러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라피크의 팔에서 피멍든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교수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라피크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더군요. 난 아무데도 속하지 않아. 중국어를 하면 말레이 친구들이 멀어지고 말레이어를 하면 중국계 친구들이 날 왕따시켜. 영어는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없어. 너무 외롭다. 내 마음을 말할 친구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 그냥 사라지고 싶어.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저는 라피크를 꼭 안아주며 약속했어요. 엄마가 꼭 방법을 찾을게. 내가 너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줄게. 그리고 1년간의 연구 끝에 저는 한글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배울 수 있고 어떤 언어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자를요. 교수님은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소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샤 교수님의 이야기는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학술적 호기심에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과 같은 고민을 가진 학생들을 돕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한글 수업은 저에게 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한글 프로젝트는 학교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과학 시간에는 화학 원소들의 이름이 영어와 한글로 병기되었고 수학 시간에는 문제가 한글로도 설명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런 변화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우리 반에 타밀어를 사용하는 프라빈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수학을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한글로 쓰인 수학 문제를 보더니 갑자기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이상해요. 타밀어로 생각하면 복잡한데 한글로 보니까 더 쉬워요. 나중에 그가 설명하길 타밀어와 영어 사이의 개념 전환이 어려웠는데 한글이라는 중간 매개체가 생기니 오히려 이해가 쉬워졌다고 했습니다. 그의 수학 성적은 한 학기 만에 D에서 B로 올랐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학교에서는 한글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한글로 시를 쓰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저와 메이링은 함께 특별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문화에서 가장 소중한 이야기를 한글로 번역해 교대로 낭독하기로 했습니다. 발표날, 우리는 무대 위에 섰습니다. 메이링은 중국 전통 이야기인 워라노인을, 저는 말레이 전설인 푸테리 군웅 레당을 한글로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함께 말했습니다. 한글은 우리에게 단순한 글자가 아니에요. 한글은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차이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해줬어요. 우리는 다르게 태어났지만 같은 글자를 씁니다. 그리고 그 글자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관객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교장 선생님께서 무대로 올라오셨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학교의 미래입니다. 다음 학기부터 모든 교과목에 한글 병기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공 사례를 교육부에 보고하여 싱가포르의 다른 학교들도 이 프로그램을 채택할 수 있도록 제안할 것입니다. 그 순간 온 강당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아이샤 교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서 계셨습니다. 그녀의 비전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글 프로젝트의 성과는 숫자로도 나타났습니다. 학업 성취도는 전체적으로 15% 상승했고 특히 언어 장벽을 겪던 학생들의 성적 향상이 두드러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학교 폭력과 갈등이 30% 이상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인종 그룹 간의 교류도 크게 늘었습니다. 싱가포르 교육부에서 공식 방문단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교실을 참관하고 학생들과 면담하고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한글 프로젝트는 싱가포르 교육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이샤 교수님은 시상식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학생들, 교사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믿고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특히 저의 아들 라피크에게 감사합니다. 그의 질문이 없었다면 이 프로젝트는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아들을 껴안았고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뉴스에 따르면 중국 대사관에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중국어의 위상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일부 학부모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왜 한국 글자를 배워야 하냐는 질문이었죠. 그러나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메이링, 그리고 많은 학생들은 계속해서 한글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졸업 후에도 서로에게 한글로 편지를 썼고 다른 학교 친구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메이링의 부모님도 처음에는 반대하셨죠. 왜 중국어보다 한글을 배우는데 시간을 쓰니? 라고 물으셨지만 메이링이 상을 받고 학교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생각이 바뀌셨습니다. 심지어 메이링의 어머니께서는 저희 집에 놀러 오셔서 함께 한글을 배우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저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메이링은 다른 학교로 진학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가끔은 함께 만나 카페에서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서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우정은 한글을 통해 더욱 깊어졌고 그 경험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서 시작된 한글 프로젝트가 싱가포르의 다른 학교들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10개 학교가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결과도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몇몇 학교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난달에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아이샤 교수님의 초청으로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후손이라는 한국의 역사학자가 싱가포르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한글 프로젝트에 대해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신 이유는 모든 백성이 쉽게 글을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싱가포르에서 한글이 다시 한번 그 역할을 하고 있다니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아이샤탄 교수님은 최근 싱가포르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글 프로젝트는 단순한 언어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한글은 그 연결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었죠.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다른 피부색, 다른 언어,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차이는 장벽이 아니라 아름다운 다양성이 될 수 있다고요. 이제 저는 꿈이 있습니다. 언어학자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아이샤탄 교수님처럼 저도 언어의 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언어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 작은 시도가 누군가의 세상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이죠. 한글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소중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도 사랑합니다.